5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집을 폭발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에 의해 2명의 시민이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원 44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윌리엄 윤 초청 연말 할리데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PS242 초등학교가 연방교육부가 선정하는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지역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집을 폭발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경찰은 지난 4일 밤 8시 반쯤 알링턴주 노스벌링턴의 한 주택에서 30발 이상의 조명탄이 터지면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집 소유주인 56세 한인 남성 제임스 유 씨가 이 조명탄을 발사해 폭발 사고를 일으켰으며 유 씨도 화염에 휩싸여 불에 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성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유 씨가 총을 발사하며 저항하다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으며 경찰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이 들리고 집이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며 폭발물의 종류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미국 대형 통신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 유 씨의 부인은 뉴욕주 로체스터 근교에 거주하고 있고 역시 모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부인은 지난 2017년 3월 뉴욕주 몰로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약 5년 만인 2021년 12월 이혼 판결이 내려졌고 유 씨는 지난 2020년 4월 뉴욕 서부 연방법원에 전 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요일 밤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에 의해 2명의 시민이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다운타운 브루클린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11시 50분경 애틀랜틱과 바클라스 센터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와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칼을 꺼내 그녀의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용의자는 풀턴과 G열차역에서 67세 남성에게 2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했으며 그의 양다리와 왼쪽 팔을 칼로 뱄습니다. 두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회복 중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무차별 공격 사건인지 두 남성 간 언쟁이 있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원 44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윌리엄 윤 초청 연말 할리데이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문화원은 5일 맨해튼 더 타임스 센터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윌리엄 윤과 뉴욕 피라모닉 스트링 쿼르텟을 초청해 할리데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천수 문화원장은 이날 지난 44년 동안 문화원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원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도시 뉴욕시에서 한국의 문화 허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김 원장은 다짐했습니다. Your guidance and partnership are key to our success, and we look forward to your unwavering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just as you have for the past 44 years. 이날 콘서트에는 수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이 담긴 연주로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윌리엄 윤이
슈베르트, 라벨, 슈만의 곡을 선사했습니다.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설립한 콰르텟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악장 프랭크 호안과 최고의 수석들도 이날 공연에 초청돼 피아니스트 윌리엄 윤과 협연했습니다. 이들은 드보르자크 피아노 5중주 제2번 A장조 작품 81과 피날레로 강순미 작곡가의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은 뉴욕 코리아 센터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달 내로 문화원이 코리아 센터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뉴욕 코리아 센터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PS242 초등학교가 연방교육부가 선정하는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플러싱 소재 PS242는 2023년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로 선정돼 6일 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질 프리처드 교장은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로 선정됐다며 계속해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Our school is an early childhood school with grades pre-K to third grade. We celebrate diversity and inclusion,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who enters our school feels welcome here. We know all of our kids by name, and as far as our students, we perform really well, and we have a great time while doing it. 특히 이 학교는 뉴욕시 공립학교 가운데 최초로 태권도를 체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해 코리아 태권도가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리아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 중인 백선홍 전 국가대표는 태권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생의 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태권도 선수를 해왔으며 대학교 시절에는 국가대표로 선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선수 생활을 넘어 태권도 수업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성장 과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학년도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 명단에는 뉴욕주 내 22개 교가 선정됐으며 퀸즈 플러싱에는 PS242와 PS244 두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우수학교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 선정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소외계층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폭이 큰 학교 등을 선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음식 배달 등을 위한 딜리버리용 전기자전거의 충전을 위해 내년 초부터 뉴욕시 주요 지역에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화요일 내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들은 공공장소에서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 탐색과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안전한 자전거 주차 도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최근 브롱스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등 뉴욕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는 도시의 여러 위치에서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충전, 안전한 승차 계획을 고안해 이번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빈 신문 갑 한 대를 충전 허브로 바꾸고
53개 공공주택 부지에 173개의 자전거 충전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 주민들은 배달원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며 전기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MTA는 퀸즈 지하철 정류장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를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개찰구는 JFK 공항의 에어트레인과 직접 연결되는 자메이카의 서트핀 블레바드 아처 에비뉴역에 설치됐습니다. 이 개찰구는 기존 삼각대 형태의 게이트를 없애고 비용지불시 열리는 4피트 높이의 투명 패널을 설치해 비접촉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기존 개찰구보다 더 높아진 디자인으로 무임승차는 더 어려워지고 이용객들은 비접촉식 방식으로 더욱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찰구의 너비도 넓어져 유모차나 휠체어, 크기가 큰 짐을 가진 승객들도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MTA 트랜짓 사장 리차드 데비는 새로운 개찰구의 도입으로 연간 약 6억 9천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는 무임승차 비율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TA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역들에 새로운 개찰구를 설치해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주요 범죄가 10,000건을 넘어섰지만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주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49건으로 1년 전 1,440건보다 4.1%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58건과 비교하면 7.8% 감소했으며 이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주택절도가 1,047건으로 1년 전보다 17.8% 급감했고 강도가 9.7%, 살인이 6.5%, 강간이 4.3%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폭행 사건은 0.9% 늘었고 차량 절도는 1,218건으로 전년보다 7.1% 늘면서 7대 범죄 중 가장 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7대 범죄에는 속하지 않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범죄가 228건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범죄에 따른 체포 건수는 지난달 4,520건으로 전년보다 12.5% 늘었고 올해 누적 체포 건수도 전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는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서 월등히 높다는 예상 밖의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는 5일 지난 8년 동안 뉴욕주의 이주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에서 고소득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중저소득층 주민들은 뉴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캐시 호컬 주지사가 부유층의 저세율 주로의 이탈을 우려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제한을 일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셈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뉴욕을 가장 많이 이탈한 주민들은 42,000에서 65,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족이었으며 대부분이 흑인과 히스패닉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연간 10만 4천 달러에서 17만 2천 달러를 버는 주민의 이탈률이 높았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 소장 네이선 구스도르프는 정책 기반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을 저렴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뉴욕의 중산층 및 노동계급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터뷰한 뉴욕의 워킹맘 다나 데니스는 뉴저지주에서 통근하며 현재 연간 5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많이 벌지만 충분하지 않은 인구라고 칭하며 뉴욕에서 살기 위해선 당신은 맨 위에 있거나 맨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지난 2020년 뉴욕주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증가한 반면 2021년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0년 타주 이주자는 팬데믹 이전의 4배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뉴욕주 거주자가 2019년보다 16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장 폐쇄 등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원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0년치 개인소득세 납부자는 타주 거주자를 포함해 1,090만 명에 달했고 납부세액이 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1년에는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2020년보다 20만 5천 명 감소한 것은 물론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7만 3,500명 줄어드는 등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개인소득세 납부자 감소분의 대부분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로 조사돼 저소득층이 뉴욕주를 떠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뉴욕주를 떠난 납세자는 평균 2만 8,700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1만 2,500명이 뉴욕주를 떠나는 등 4배 이상 인구 유출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2020년에는 줄었다가 2021년 다시 반등, 2019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외에 뉴욕에 파트타임으로 거주한 개인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2019년보다 19%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신저와 해리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20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7%에 그쳐 41%를 얻은 헤일리 전 대사에게 4%포인트 차로 뒤졌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7% 대 40%,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후보 3위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1%포인트 차로 우세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76% 대 19%로 4배 차로 앞섰고 드샌티스 주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73% 대 21% 등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매사추세츠주 기금모금 파티에서 만약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내가 출마했을 것으로 확신을 못하겠다며 우리는 트럼프가 이기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세워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기소 등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속 변수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예회복을 외치며 지난해 11월 대선 도전을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 논란 속에서 트럼프 저지를 내세우며 지난 4월 재선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선언 후 처음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는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들이 나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온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인 건수 급감, 퇴직자 급증세 중단, 채용 감소, 급여 인상 폭 축소, 구직 어려움 등 노동 관련 5개 지표가 노동시장 냉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9월보다 61만 7천 건 감소한 것은 물론 2021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10월 퇴사 비율은 2.3%로 전달과 동일했지만 지난해 4월 3%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매달 23만 9천 개씩 일자리가 늘었지만 이는 지난 2021년 60만 개, 지난해 40만 개에 비하면 신규 채용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또 급여 인상 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실업수당 신청자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의 어려움에 따른 실업률 증가는 통상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내년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준이 더 이상 긴축 정책, 즉 금리 인상을 고집할 근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1.5세인 존 박 씨가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 조지아주의 첫 아시안 시장 겸 한인 시장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내년 2월 13일 뉴욕 3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시장의 난민 관련 긴급 예산 지출권을 박탈함에 따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 예산 확보를 위해 내일부터 워싱턴 DC 출장을 떠납니다. 뉴저지 37선거구 웰렌박 주하원 의원은 연말을 맞이해 의원실에서 장난감 기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장난감은 포장지로 포장되지 않아야 하며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이어야 합니다. 퀸즈 코로나 지역에서 30년 이상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한 제프리온 오브리가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부패 정치인 논란이 불거졌던 히람 몬세라테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명 높은 마피아 존 가티의 딸 빅토리아 가티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17채 중 9채를 3,600만 달러의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지난 3일 메릴랜드주 엘리커시티에서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3세 남성이 경찰과의 65마일 추격전 끝에 뉴저지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숨겨놓고 있는 부채가 무려 7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눈발이 날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아미지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